한밤 한권 오늘 읽을 책은 한양대 국문과 정민 교수가 지은 삶을 바꾼 만남 스승 정약용과 제자 황상입니다. 다산 정약용과 그의 강진 유배 시절 제자 황상의 이야기. 그동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승과 제자의 만남과 교류, 그 자취를 몇 년 동안 꼼꼼히 쫓아 책으로 엮어낸 저자 정민 교수는 두 사람의 만남을 단 한 번으로 삶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만남이라고 적습니다. 숨은 자료를 찾아 여백을 채우고 마침내 두툼한 한 권의 책으로 내기까지 정민 교수와 이 두 사람의 만남 역시 운명은 아니었을까요? 책 제목 그대로 삶을 바꾼 만남입니다. 그들이 먼저 제 자식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밥값이라도 앞가림을 하면 그만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일이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그 적막을 견딜 수가 없었다. 1802년 10월 다산은 주막집 복롯방에 작은 서당을 열었다. 유배 온 지 근 1년 만의 일이었다. 아전의 자식 몇이 와서 배움을 청했다. 고만고만한 중에 송곳 끝처럼 자루 밖으로 비어져 나오는 아이가 있었다. 말을 하면 말귀를 금세 알아들었다. 질박하고 명민했다. 소년이 어렵게 입을 여은다. 선생님, 그런데 제게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둔하고, 둘째는 앞뒤가 꼭 막혔으며, 셋째는 답답합니다. 저 같은 아이도 정말 공부할 수 있나요? 그렇구나.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렴. 배우는 사람은 보통 3가지 큰 문제가 있다. 너는 그 3가지 중 하나도 없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민첩하게 금세 외우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가르치면 한 번만 읽고도 바로 외우지. 정작 문제는 제 머리를 믿고 대충 소홀히 넘어가는 데 있다.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하지. 둘째, 예리하게 글을 잘 짓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질문의 의도와 문제의 핵심을 금세 파악해낸다. 바로 알아듣고 글을 빨리 짓는 것은 좋은데 다만 재주를 못 이겨 들떠 날리는 게 문제다. 셋째, 깨달음이 재빠른 것이다. 대번에 깨닫지만 투철하지 않고 대충 하고 마니까 오래가지 못한다. 내 생각을 말해줄까? 공부는 꼭 너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 둔하다고 했지? 송곳은 구멍을 쉬 뚫어도 곧 다시 막히고 만다. 둔탁한 끝으로는 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지만 계속 들이파면 구멍이 뚫리게 되지. 뚫기가 어려워 그렇지 한번 구멍이 뻥 뚫리면 절대로 막히는 법이 없다. 앞뒤가 꼭 막혔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했지. 여름 장마철에 본물을 보렴. 막힌 물은 답답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를 빙빙 돈다. 그러다가 농부가 삽을 들어 막힌 본물을 터뜨리면 그 성대한 흐름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단다. 얼마나 통쾌하냐. 어근버근 답답하다고 했지. 처음에는 누구나 공부가 익지 않아 힘들고 버벅거리고 들쭉날쭉하게 마련이다. 그럴수록 꾸준히 연마하면 나중에는 튀어나와 울퉁불퉁하던 것이 반질반질 반반해져서 마침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구멍은 어떻게 뚫어야 할까? 부지런히 하면 된다. 막힌 것을 틔우는 것은 부지런히 하면 된다. 연마하는 것은 어찌해야 하지? 부지런히 하면 된다. 어찌해야 부지런히 할 수 있겠니?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으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어기지 않고 할 수 있겠지? 스승은 감격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잠깐 앉거라. 내가 오늘의 이 문답을 글로 써주마. 벽에다 붙여두고 마음을 늘 다잡도록 해라. 이 소년의 이름이 황상이었다. 그는 감격했다. 서울에서 오신 하늘 같은 선생님이 너도 할 수 있다고, 너라야 할 수 있다고 북돋워준 한마디가 소년의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이 한 번의 가르침 이후 소년의 인생이 문득
변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중 이 구절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한 사람을 만나 내 인생이 바뀌었다. 바로 황상일 겁니다. 저자 정민 선생이 찾아낸 이 책에 실을 때까지 황상은 세상에 드러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소개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황상의 아버지는 강진관청의 아전. 하지만 다사는 신분에 상관없이 제자들을 받아들였고 가르쳤습니다. 작가는 후세의 우리에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황상, 그는 다산이 가장 아낀 단 한 사람의 제자다. 다산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장악했다. 잘하면 속없이 칭찬하고 못하면 매정스레 나무랐다. 다시 안 볼 것처럼 불벼락을 내렸다. 제자는 그것이 속 깊은 사랑인 줄 알아 대뜸 잘못을 고쳤다. 더욱 분발하고 노력했다. 다산이 강진 18년 유배 기간 동안 키운 제자는 수없이 많았다. 이들 중 끝까지 스승을 진심으로 한결같이 섬긴 제자는 황상 한 사람뿐이었다. 참 스승이 15살 찐 제자를 처음으로 인정해준 자리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삼근계라는 글로 남았습니다. 민첩하고 예리하고 재빠른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니다. 둔하고 융통성 없고 답답한 너는 할 수 있다, 너라야 할 수 있다. 그러니 부지런하라, 또 부지런하라, 계속 부지런하라. 참으로 기막힌 말씀, 그야말로 역발상, 그리고 눈높이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상은 스승이 직접 적어준 글을 평생 어루만지며 살았죠. 나중에는 너덜너덜 누더기가 다 됐습니다. 이를 본 다산의 아들 정학연이 1854년 다산을 성묘하러 온 황상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글을 다시 친필로 써줬다고 합니다. 15살 제자에게 아버지가 써준 글을 52년 뒤에 그 아들이 다시 써준 거죠. 스승의 말씀을 온 평생 품고 산 제자. 정말 눈물나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스승을 처음 뵌 지 60년이 지나서 어느덧 75이 되어 비록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 스승의 말씀만큼은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실천에 옮겼다고 고백하는 황상을 두고 정민 선생은 이런 제자를 만나는 것은 외려 스승의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황상이 만년에 지은 시 한 수를 전해줍니다. 스승을 닮아서 그도 차 생활을 즐겼다네요. 제목은 산방에서 차 마신 뒤. 봄 떠나니 산은 문득 늙은 듯하고 구름 가자 바위는 가벼워진 듯 소나무의 자태에 찬뜻이 없고 대나무 기운 찬 정기 띄고 있구나. 가난해도 편안히 웃는다 하나 시 거칠면 좋은 이름 어이 얻으리. 아이에게 삼근의 가르침 주며 스승께 받자온 것 여태 행하네.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 그가 만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물론이고 200년이나 흐른 뒤에도 말입니다. 삶을 바꾼 만남. 그러고 보니 그런 스승을 만난 제자는 물론이요. 그런 제자를 만난 스승 역시 참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다가 가셨구나 싶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이어 삶을 바꾼 만남까지 다산 정약용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다산의 생과 사상에 더 관심이 생긴 분이라면 정민 선생이 2019년에 펴낸 다산의 두 하늘, 천주와 정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정민의 다산 독본 파란, 이 책도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한밤 한 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입니까?